숨은 노력들이 녹아있다. 이 공연이 완전히 막을 내리는 그 시간 동안 한승원 씨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할 것이다. 첫 공연은 무사히 잘 끝났고 관객들의 반응도 좋다. 네, 오늘 하루가 되게 바빴지만 공연이 잘 끝난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기분 좋고 배우들 열심히 해줘가지고 스태프들하고 가서 다 같이 뒤풀이하고 오늘 일과 마치려고 합니다. 한편의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 전 이미 어딘가에서 발로 뛰며 수고한 사람들. 그리고 그 공연을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들, 공연 기획자. 무대를 사랑하고 열정과 끈기가 있는 이, 늘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해 본다. 공연 기획자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과 업무 조율을 해야 되고 또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공연 장소도 섭외해야 되고 배우도 섭외해야 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과 조율하는 능력, 카리스마 이런 것도 갖춰야 됩니다. 일단 공연을 많이 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공연이 이제 해외 공연을 우리 쪽으로 기획하기도 하고 또 우리 공연을 해외로 또 수출하기도 하니까 또 외국어 능력, 비즈니스 영어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연 기획자는 관람료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 주인공을 누구로 할 것인지, 이게 흥행에 성공할 것인지 그 판단을 제1우선순위로 하고요. 공연 연출자는 공연의 예술성, 컨셉, 주제, 그 다음에 출연자들에 대한 연기 지도를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연 기획을 하다 보면 사실 어떤 일이든 장점과 단점은 저는 항상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있으면 항상 단점이 있죠. 어떻게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만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 일을 계속 한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연 기획을 할 때 저는 가장 행복하다,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공연 기획을 하면서 가장 좋은 일은 많은 사람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살면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사람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뮤지컬 셜록 홈즈라는 작품을 올릴 때 얼마 전에 저희는 공연팀이 감성마을 이혜수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선생님 만나 뵙고 공연 전에 예술에 대한 얘기도 듣고 선생님 살아온 일도 들으면서 다양한 추억도 얻고자 찾아갔습니다. 또 가보니 저희가 몰랐던 KBS 이금희 아나운서가 나오셔서 또 그 이혜수 선생님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얼떨결에 갔죠. 얼떨결에 가서 저희는 방청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청객이 돼서 녹화를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다가 우연치 않게 대본에도 없는 저희가 공연팀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공연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화 분위기 상당히 좋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방송에 있는 여러 스태프들을 알게 됐고 저희는 그분과 지금까지 친분을 가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자면 사실 이혜수 선생님은 얼마 전에 100만 팔로워가 넘어서 사실 대국민 스타가 되어 계시는 분입니다. 사실 이분을 만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사실 저희가 이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저희 공연팀에 있는 배다이라는 가수가 이분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날 수 있었고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사실 그런 분을 만날 수는 없었겠죠. 저희들이 이 선생을 만나서 사인도 받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예술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쌓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연 기획에서 가장 저는 장점은 사실은 많은 사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했던 공연들 중에 뮤지컬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작품을 할 때 사실 제가 너무나 긍지를 가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2 여학생이 보내준 편지인데요. 그 아이 편지는 이거였습니다.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세상을 다 떠나고 싶었는데 우연치 않게 알게 된 이 작품을 보게 됐고 그 작품을 보고 나서 다시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좋다는 것 이상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연 기획이라는 것이 단지 작품을 만들어서 관객을 기쁘게 하는 것 이 이상의 치유의 어떤 감성을 치유하는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라든지
의류수를 펼치는 또 다른 의류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욱더 이 공연 기획이라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뭐 단점은 있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놀 때 사람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특별한 날 저희는 제일 바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발렌타인데이라든지 어린이날, 뭐 신정, 구정 뭐 이런 새해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공연 한 10년의 그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그런 날을 특별한 날을 즐겨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때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가족과 연인과 함께 할 때 좀 그럴 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보면 온통 공연장에 연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저희는 그런 기분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단점이라면 좀 단점일 수 있지만 뭐 그것도 큰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공연 기획에는 장단점이 뭐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공연 기획이라는 건 사실 상당히 매력적이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화의 시대, 늘 말로만 떠드는 21세기의 문화의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문화 콘텐츠가 그 나라의 경쟁력을 말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때 아이돌 한류를 다 비웃고 저 뭐 하는 짓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한류의 아이돌은 정말 대한민국 코리아의 브랜드를 알리는데 가장 선방에서 아주 놀라운 역할과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총칼의 전쟁 시대는 아니죠. 이제는 우리의 컨텐츠가 나갈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문화 컨텐츠, 이제는 기술이 아닌 혁신과 융합의 시대입니다. 이럴 땐 다행히 창의적인 예술가, 프로듀서가, 공연 기획자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국내만 바라만 봐도 1년 365일 늘 떠나지 않는 축제와